예,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무총장이고요. 최선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 오늘 저는 지역아동센터, 그러니까 아동 쪽에 워낙 소규모 시설들이 많아서요. 아동 청소년 쪽에. 그래서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다음에 제가 학대피해 아동쉼터, 공동생활가정 세 개의 영역을 좀 같이 좀 발제 준비를, 토론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대피해 아동쉼터 협회하고 아동 공동생활가정 협회하고 같이 사전에 좀 회의를 해서 공통적으로 종사자 처우와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내용을 나누고, 그래서 정리된 내용을 제가 세 개의 영역을 같이 좀 발표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세 개 시설에 대한 좀 간단한 이제 개요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센터는 아시다시피 이제 방과 후 이용 시설이고요. 한 4,253개가 지금 전국에 있고 이용 아동 수가 10만 명이 좀 넘습니다. 종사자 배치 기준은 이제 아동 수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가 시설장 1명, 종사자 1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2인 체계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지교사나 공익요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실습생 이런 분들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인력에 높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원래 국고의 복지부에 일반회계에 있다가 올해부터 지방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지금 이관된 상태이고요. 5대5 매칭 사업입니다.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환경의 아이들을 양육과 자립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전국에 한 520개소 정도 있습니다. 생활아동이 약 3,000명 정도 되고요. 여기 역시 시설장 1명에 보육사 3인 체계인데 지금 아직 3인 체계가 완성된 거는 아니고 지금 현재는 2인 체계이고 단계적으로 지금 보건복지부가 3년에 걸쳐서 3인 체계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생활시설이고요. 학대피해 아동 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 18일 날 아동복지법 개정이 돼서 내년도 1월에 아동복지 시설로 분류가 되는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아동공동생활가정, 그러니까 그룹홈 중에 학대피해 아동 쉼터를 지정하는 방식이어서 별도의 시설이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시설이 아닌 형태였고요. 이게 이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게 되면 정식적인 아동복지 시설의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현재는 한 132개의 시설이 있고요. 최대 7명까지 아이들이 이제 임시로 보호가 가능한 상태이고, 학대피해 아동 쉼터 같은 경우에는 임상심리 상담사를 1명 정도 지금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 개 시설의 정부 제출 예산안하고 인건비 지원 단가를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야 종사자 처우 문제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균특 회계로 올해 이관이 되면서 처음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분리됐습니다. 지역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운영비를 보존해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운영비 안에서 최저인건비를 빼고 난 나머지에 대해서 운영비를 쓰는 방식이어서 인건비 자체가 보존이 안 됐던 구조였는데 23년도에 균특에서로 이관을 하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교부를 올해 처음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인건비 단가를 시설장 얼마, 생활복지사 얼마 이런 식으로 기준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가장 문제제기하고 있는 상황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같은 경우에 저희는 개인 운영 시설들이 좀 아직은 다수인 상황이어서 개인 운영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에 대한 대표 겸 시설장에 대한 퇴직금 보존이 지금 되지 않아서 오히려 지원받는 국고를 반환하고 있는 저 인건비에서 나머지 재수당이나 관리자 수당으로 전용을 못하고 그 부분을 지금 다시 국고로 반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사회보험료하고 퇴직금을 포함한 단가다 보니까 실제 시설장은 240만 원 정도, 생활복지사는 220만 원 정도의 기준이 평균 국고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역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유사시설인 다함께 돌봄센터보다 급여가 더 낮게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다함께 돌봄센터장과 적어도 그래도 급여가 비슷한 수준으로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맞춰줘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현장의 문제제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동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도 1인 얼마의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장이 얼마, 보육사가 얼마 이렇게 직이나 급수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서 인건비를 나가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1인 그냥 279만 8천 원 월 이렇게 계산이 되는 방식으로 보조가 나가고 있고요. 학대 피해 아동 쉼터 같은 경우에도 282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단가 방식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 이 안에서 실제 이 단가 안에는 기간부담 사회보험료하고 퇴직금이 다 포함된 금액이어서 실제 단가는 거의 약간 최저임금비에서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국고보조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최근에 단체별로 자체로 이제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다 보니 이 부분이 시도마다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는 상황으로 지금 야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룹홈이나 학대 피해 아동 쉼터 같은 경우에는 생활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명절이나 추석 이런 때에도 쉬지를 못하기 때문에 실제 24시간 계속 운영되는 시설인데 인력의 규모 자체가 너무 작아서 대체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치도 어렵고 교대 근무 자체의 구성 자체가 안 나오는 구조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인력에 대한 부족 문제도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립요원에 대한 배치 요청을 계속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립요원 배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대 피해 아동 쉼터 같은 경우에는 임상심리사가 지금 전일제 배치가 필요한데 예산상 지금 전일제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시간제로 뭐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학대 아동이 언제라도 들어와서 아이들의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좀 불가한 상태입니다. 공통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5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야간 연장 휴일수당 같은 거 적용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 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시설이다 보니 24시간 365일 운영해야 되는 시설이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국정과제로 인해서 밤 8시까지 초등돌봄을 하라가 지금 올해 정부의 국정과제라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20시까지 근무가 지금 시설 운영을 공고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저희가 20시까지 하게 되면 8시간 근무를 어떻게 맞추냐라고 했더니 출근을 늦게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답답한 거는 이제 방학 같은 데에는 저희가 오전부터 근무를 계속 풀로 하거든요. 아이들이 오전에도 있는 상황이어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전혀 불가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규모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소규모 시설이다 보니 대체 인력을 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로 처우 개선을 위해서 가이드를 적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소규모다 보니까 직급이나 직위 설정 이 부분이 다 지자체마다 지금 현재 다릅니다. 그래서 어디는 시설장을 과장급으로 주고 어디는 생활복지사를 선임사회복지사급으로 주고 어디는 그냥 사회복지사급으로 주고 그래서 소규모 시설에 대한 임금체계 자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재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율도 다 다르고 준수율 같은 경우에도 어디는 92%, 뭐 전북 같은 데는 92%, 뭐 어디는 70%뭐 이렇게 지금 경력을 깎아서 내려가거나 준수율 자체를 다 적용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여성 사회복지사들이 엄청 많은데요. 지금 저희가 국고보조시설이다 보니까 보조금에서 육아휴직을 들어가거나 할 때 그 기간 동안에 보존해야 되는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고에서 지원이 불가해서 이런 부분들은 운영자가 다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육아휴직자가 나와도 육아휴직자를 보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퇴직금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해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조금을 받는 시설이니 운영자 육아휴직을 보내는 그 기관에 회사에 나오는 지원금 자체를 줄 수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여성 종사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성보호 자체를 받기가 어려운 구조이고요. 저희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도 대부분 30, 40대 여성들 생활복지사들이 제일 많은데 실제적으로 저녁 8시까지 저희가 그 초등돌봄을 하다 보면 실제 본인 자녀에 대한 케어가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고 생활시설들은 더욱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희 세 개 직종이 아이들에 대한 케어, 일상 케어가 많습니다. 청소, 뭐 급식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돌봄 노동으로 인해서 가사노동적 성격의 업무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이고요.
출장이나 아까 이제 발제하신 박사님이 보여주셨듯이 교육이나 연차 사용 자체가 불가한데 저희가 최근에 3년 코로나 이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가 뭐냐면 의무 교육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장애인에 관련해서 관련 법령이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업무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예를 들면 저 어린이 통학버스 같은 것 때문에 저희 지역아동센터도 2명이 일을 하는데 차에 반드시 1명이 탑승하고 1명이 운전해야 되는 그런 구조.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심폐소생술 교육 같은 것도 지금 저희가 다 의무가 되다 보니까 최근 3년 사이에 이렇게 아동 안전과 관련된 영역에 투입해야 되는 업무량이 늘어나고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교육 시간들이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저희 특성상 지금 대체 인력이 지원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일상적으로 아이들과 계속 생활을 하면서 라포를 형성하고 일상을 저희가 같이 가고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현장에서는 기존 종사자가 그걸 메꾸거나 아니면 대표나 뭐 법인이나 이런 데 소규모에서 메꿔야 되는 상황이라서 인력 부족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들 지역센터나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시설 비율이 너무 낮아서 개인 운영자 시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 설치비가 자체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도 월세를 다 센터장님들이나 운영 주체가 내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기본적으로 250에서 저희가 상가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담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으로는 재산 조성의 성격이 있는 비품 구매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생하는 시설이 노후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 전체를 전부 다 운영자가 부담을 해야 되다 보니 운영자가 실제적으로 종사자 처우를 위해서 애쓰고자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발생해야 되는 월세나 시설 기능 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조금으로 쓸 수 없는 영역에 대한 부분에 지출이 많아서 운영자가 선의를 가지고 그걸 투입하고 싶어도 나머지 부대 비용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투입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 같은 경우에도 24개월, 그러니까 2년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그 다음에 국고가 나오는 방식이라 이게 지금 저희가 신고시설이라는 구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특징적인 부분은 추가로 설명을 좀 안 드리려고요. 다만 이제 전달책에 있어서 이렇게 소규모 시설이 아동 쪽에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지원단이 있지만 나머지 이제 학대 피해 아동쉼터라든지 아동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외곽에서 지원해주는 소규모 시설을 지원해주는 중간 전달 체계가 지금 없다 보니까 그거를 오로지 시설이 그냥 현장에서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도별로는 보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산, 광주, 울산, 세종, 전남, 경남, 제주도가 지금 호봉제를 미실시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호봉제 준수율 자체가 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85%, 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00%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북 같은 경우도 지금 90% 적용받고 있고요. 전북은 92%인데 급수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고요. 지금 현재 재수당이 지금 전혀 없는 시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급만 호봉제를 하고 있는 시도가 많은 상황이고요. 재수당 자체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없는 지역이 꽤 많습니다. 지금 제주 같은 경우 9월에부터 이제 올 9월부터 좀 실시하고 있고 뭐 몇 개 시도는 지금 내년에 추진할 계획들을 갖고 있다고는 하나 현재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7개 시도가 현재 지금 호봉제가 미실시되고 있고요. 지금 아동공동생활가정하고 학대 피해 아동 쉼터도 이렇게 호봉제에 대한 준수율이 다 다릅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도 83%를 해주고 있고 광주 같은 경우는 미실시하고 있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95% 적용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시도마다 할 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호봉을 16호봉으로 제한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부분 적용을 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도마다 편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아동공동생활과정 같은 경우에는 광주, 울산, 경남은 현재 미실시고요. 학대피아동쉼터 같은 경우는 울산, 충북, 경남, 전남, 전북 같은 경우가 현재 미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개 영역의 시설이 시도마다 다 시도의 재량에 따라 예산 투여에 따라서 호봉제가 다 지금 다 달리 적용받고 있고 그거에 따른 제수당이나 처우 개선의 직위 자체가 불분명하게 지금 다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발제하신 교수님이 박사님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언을 좀 드리면 지금 24시간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야간이나 휴일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이 종사자들한테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대응이나 대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시설의 규모 자체가 작고 종사자가 추석 같은 데는 한 명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생기거나 할 때는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주 양육자 보호자로부터 이제 아동학대 관련된 신고에 협박을 받는다든지 시선을 이용하는 제어센터를 이용하지 않겠다 니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의 이제 보호자로부터의 보이지 않는 압박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이 저희도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민형사나 법적인 대응이 상황이 벌어져도 대응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종사자 신체와 관련된 정신건강이나 이런 비용들을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 자체에 대한 지원 체계가 없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급휴가를 사용을 하고 싶어도 대체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없고 그래서 지금 대체 인력 제도 자체가 파견 방식인데 이게 소규모 시설에는 사실 적합하지 않아서 시설에 차라리 비용을 주고 시설에서 인력을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지금 소규모 시설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성보호 체계나 일가정 양립 중립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이 좀 지원 체계에서 예외가 빠져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크게 현장에서 요구하는 거는 저희가 중간 직급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간 관리자급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공동생활가정이나 학대피아동쉼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내년 6개월 하반기 추가 인력 배치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렸을 때 중간 관리할 수 있는 직급체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업무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 분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체계화가 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발제하신 박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아동과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법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인력이 필요하고요. 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된 보호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할 수 없는 구조 그리고 지금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련 법령을 회계사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세무나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 자체가 국공립 전환이나 국공립 시설 비율 자체가 너무 낮다 보니까 보증금이나 시설 관련된 비용들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조리 인력 같이 이제 가사노동을 할 수 있는 좀 낮은 직급의 인력이라도 좀 보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